남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감염병 관리부터 북한 주민들의 영양 개선까지 보건의료 쪽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위한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온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3명은 감염성 질환으로 숨지고 5살 미만 어린이 28%는 만성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간 건강 격차 해소가 남북 교류, 나아가 통일의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거의 1등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2~3배 이상이거든요. 북한에는 세균성, 남한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북 교류가 늘어나면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 등 의약품 지원은 2015년 이후 뚝 끊겼습니다. 2007년 남북이 합의했던 북한 병원 현대화와 감염병 공동관리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 역시 건강 안보, 건강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약이 제대로 분배되고 복용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같이 갖춰져야 돼요. 앞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 등에 쓰려고 800만 달러, 86억 원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있다는 무력 도발로 지원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음입니다.